자, 안녕하십니까. 평화홀딩스입니다. 자, 어제 드디어 결정이 좀 났어요.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8대 0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정치적으로는 중립, 중도, 중립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홀딩스가 일단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 김문수 장관 관련주인데, 자, 이제 김문수 장관도 이제 입장을 좀 밝혔어요. 좀 가슴이 아프다. 이겨내자. 파면이 안타깝다. 힘을 모아 나아가자. 이런 얘기들 좀 했습니다. 자, 이제 6월 3일 날 그래서 일단은 대선이 일단 치러지게 됐습니다. 자, 유력한 날짜가 6월 3일이에요. 자, 그거에 맞게 이제 잠룡들, 여권의 잠룡들도 바쁘게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일단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항상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양자 대결하면 당연히 좀 지는 걸로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식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가장 유리한 경선에서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게 김문수 장관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아직 나는 대통령 후보를 나갈 거야라고 출사표를 던진 적은 없어요. 근데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갈래가 있습니다. 계속 찬성했던 사람. 한동훈, 안철수는 일단은 탄핵의 표를 던졌었죠, 초반에. 안철수는 조금 왔다 갔다 했고, 한동훈은 끝까지 좀 없었고. 그렇다면 한동훈은 좀 보수 쪽에서 일단은 내부에서는 좀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김문수 장관은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굳건하게 좀 배신하지 않는 강직한 그런 이미지는 분명히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자, 탄핵이 됐는데 지금 탄핵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마이너스 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갈림길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수 1강을 유지할까? 이게 지금 관건인데, 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또 한동훈도 약간씩 반등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이제 경선에서 조금 떠오르는 그런 그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시면요, 경선이 이게 아주 치열할 경우는 많이 예외 사항이 사실 많이 나와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나올 때도 홍준표 현재 대구시장이 앞설 것으로 사실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자, 윤석열 그때 이제 검찰총장이었죠. 후보는 굉장히 정치 생명도 짧았어요. 신인이었죠. 신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강력한 이미지를 내세워 스타 검사 출신이니까 이제 올라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차이는 조금 있지 않나. 그래서 지지율도의 차이가 좀 있어서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요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한동훈도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험 생명이 좀 짧고, 그리고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선을 빨리 긋긴 했죠. 그런 면은 있으나 일단 검사 출신이라는 또 그리고 물론 이제 이분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검사 출신이라는 그런 것과 좀 윤석열 대통령과 그런 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국민들이 볼 때. 어쨌든 국민의힘도 가장 표가 많이 나올 사람을 후보로 내밀어야죠. 그래야죠. 그죠? 자, 지지율 꼴등하는 사람 내밀 수는 없어요. 자, 그런 것들. 그래서 명분도 분명히 중요하고 후보 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일단 원탑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분명히 변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일단 굉장히 좀 시간이 짧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경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변수가 좀 적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뒤집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또 최근에 젊은 층이 20, 30대가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많아졌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요것도 걸림돌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많습니다. 사실 김문수 장관 관련주 벨로프도 있고 사조시프트, 어제 시장은 정말 안 좋았지만 김문수 장관 관련주는 다
좋게 나왔어요. 예. 자, 평화산업하고 평화홀딩스가 평화홀딩스가 각도가 제일 좋죠. 예. 자, 평화산업 또 이제 이전 고가 돌파를 했고요. 평화홀딩스도 마찬가지 흐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평화홀딩스가 일단 대장주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 후보의 평화홀딩스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전에 뭐 이렇게 작은 그런 것들은 다 넘어섰어요. 일단 다 넘어섰고요. 자,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2018년 고가 라인 10,000원대가 있습니다. 또 라운드 피겨 10,000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뭐 어제 뭐 보셨겠지만 분봉 보면 자, 잽싸게 상한가하고 그냥 잠가버렸죠. 왜냐하면 유력한 후보니까. 아까 써니전자전 말씀드렸는데 안철수는 일단 조금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가야 되는데 어제 분위기면 자, 간보다가 늦게 갔죠. 늦게 갔어요. 2시 넘어서 갔다는 얘기죠. 근데 평화산업은 평화홀딩스는 그냥 떡하니 바로 앉았습니다. 자, 이제 선거물 나올 때는 이거 기각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그러다가 내용이 이제 탄핵 쪽으로 흘러가니까 바로 그냥 VI 2번씩 걸리고 상한가로 직행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상도 오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강상이기도 하지만 내용이 상한가를 들어가는 내용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월봉으로 우리가 이제 지켜볼 때 여기가 앞에 10,000원 저항이 있고 그 다음 저항 이런 데가 있는데 자, 이제 문제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시간적으로 빨리 남았는지 관건인데 일단은 경선을 통과하면 레이스를 한 번 더 펼칠 수 있습니다. 뭐 저쪽이야 뭐 이재명 대표가 나올 확률이 거의 뭐 100%잖아요. 99%인데 자, 이쪽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보수 쪽은. 그래서 진보 쪽은 뭐 이제 단독 싸움이고 그래서 시시하게 좀 끝나겠죠. 뭐 해보나 안 하잖아요, 사실. 나올 거니까. 그리고 보수 쪽은 아직은 모른다는 얘기죠. 시간은 짧지만 아직은 모른다. 그래서 각축적인 레이스가 펼쳐질 것이고요. 이거를 통과한 사람들, 지금 주식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과하는 종목은 경선을 통과하는 종목은 레이스 한 번을 더 펼칠 수 있죠. 반면에 떨어지는 종목은 일단 급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장세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자, 보시면 자, 다우존스 자, 이렇게 빠진 날 거의 보기 어려운데 5.5%가 빠졌어요. 자, 중국이 맞불 관세를 똑같이 매겼죠. 34%. 자, 나스닥. 자, 5.8%, 6%가 빠졌어요. 자, 이제 차트 다 망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난리가 나겠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난리가 날 텐데. 그렇다면 또 쏠리는 건 결국은 테마죠. 결국은 어디? 결국은 이제 대선 테마로 또 쏠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핫하고 신선하죠. 당장 내일 바로 유리기판이 뜨겠어요? AI가 뜨겠습니까?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로봇이 갑자기 또 뜨겠어요? 결국은 이쪽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죠. 일자리 테마, 뭐 노인복지 테마 이렇게 사이드 테마들.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곁다리로 같이 올라올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평화홀딩스 뭐 10,000원 돌파는 그냥 바로 갭으로 돌파할 거예요. 10,000원 갭으로 돌파할 거고요. 저는 일단 요 라인 있죠. 2026년 월봉 고점 13,000원. 여기가 1차 걸림돌 같긴 한데 김문수 장관이 올라올 가능성이 거의 지금 많이 높죠. 해봐야 알겠지만 경선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폭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10,000원 요 벽은 뭐 금방 넘을 것 같고요. 당연히 뭐 10,000원은 바로 갭으로 넘고 20,000원, 25,000원 일단 요 사이를 1차 목표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홀딩스 안 되면 자, 매수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서브도 있어요. 할 게 많다는 거죠. 김문수 장관 관련주는 뭐 체리브로 뭐 등등 한솔롬 데코도 올라가면 굉장히 강한다는 거. 이것도 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포장도 굉장히 좀 힘이 좋죠. 그렇게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화홀딩스 못 따라갈 때는 서브도 많고 그리고 좀 시간이 많다. 김문수 장관은 왜 경선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정치인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뭐 대선이 됐던 뭐 총선이 됐던 그리고 새로운 뭐 어떤 정치적 인재가 떠올랐을 때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죠. 자, 인맥 관련주도 있고 정책 관련주도 있는데 또
정치인 관련주들이 또 폭등하면 굉장히 폭등을 합니다. 반면에 또 떨어질 때는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한번 추세가 꺾이면 상당히 오랜 동안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 정치인 관련 매매해서 제가 두 가지 무료 혜택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 관리해 드리고요. 그 히든 정보들, 그리고 주가 일반 뉴스에 나오지 않은 뉴스들, 그 기업 개별 자료들 있죠. 이런 것들 챙겨 드리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일로 초대를 해 드릴게요. 이 방에서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주도주들, 그리고 급등주들 매매 가이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제일 좋아하시는 무료 추천주 제가 챙겨 드릴 텐데요. 자,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함께 하면서 뭐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하는데 아직 손절 종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드리면서 제가 전부 다 수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보통 평균적으로 저는 4주 정도 잡고 하고 있고요. 뭐 2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6주. 그거는 이제 더 많이 올랐을 때요. 평균적으로 5, 60% 이상 수익을 내고요. 뭐 추세 돌파하면 110도 나오고 330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20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건 단기죠. 2주 안에 끝내는 거. 아닐 땐 바로 또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 드릴 텐데, 저한테 문자 한 통 주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주시면 돼요. 제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8011-0017이고, 자, 여기로 정치인 관련주니까 정치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세요. 편하게. 그럼 제가 이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